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개사법의 업무 범위와 겸업 제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기 앞서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법인, 회사를 형식으로 갖춰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1층 부동산 사무실 사는 자영업 수준의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자, 중개법인은 반드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친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겸업 제한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자, 중개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업 제한을 가장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1층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친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활동하는 자영업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경업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문장이 나왔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회사 형태를 갖춰서 지점도 설치할 수 있죠. 분사무소도. 자, 그래서 업무 범위 활동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 하라고 규정이 특별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음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절대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규정을 조문에 특별히 써놓은 거지. 1층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폭넓게 경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시험에도 전통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업이 제한되는 것만 주로 외워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층 개업 공인중개사는 심화 학습으로 더 자세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1층 개업 공인중개사는 더 폭넓게 경업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법률 조문에는, 중개사법 조문에는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법인, 중개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경업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하라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상업용 건물과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관련된 임대관리업, 그리고 부동산의 관리 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리업에 대한 관리 대행이지 임대업을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법인, 중개법인은 상업용과 주택만 가능합니다. 토지, 공장, 농지는 임대 관리 안 됩니다. 토지, 공장 용지, 토지나 공장 용지 또는 농지 임대 관리업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상가 건물, 상업용 건물과 주택에 있어서 임대 관리업 등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상업용 건물과 주택에 한해서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죠. 분양업을 하면 안 돼요. 분양 대행업이죠. 자, 그래서 상업용 건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과 임대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리와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그것도 건물이 어떤 건물에 하는다? 상가 건물과 주택이 하나입니다. 토지, 공장 용지, 농지는 하면 안 돼요. 토지, 공장 용지 또는 농업용 또는 주택 용지, 주택 용지도 토지죠, 토지. 자, 토지, 주택 용지 또는 일반 토지, 공장이라든가 농업용 건물 이런 거 임대 관리 분양 대행업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어떤 건물만? 상업용 건물과 주택에 한해서만 임대 관리 분양 대행업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리를 임대 관리 대행업이라 그러죠. 임대 관리 또는 관리 대행업이라든가 분양 대행업만 한다. 어떤 건물만? 상가와 주택만, 상가 건물과 주택만 가능합니다.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하나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토지, 공장, 임대관리, 분양 대행업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중개법인도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장재단은 이건 준부동산이죠. 공장재단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엄격상 공장재단은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하면 안 돼요. 공장재단은 빠지고 순수 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죠.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일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틀려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하나죠.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뭐 등록도 아직 안 했고 장롱면허를 말하죠. 장사 지금 경영하지도 않죠. 이런 사람한테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상자가 잘 나옵니다. 대상자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단어 하나하나를 가장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 자, 단어에 대한 말을 바꾸는 게 많이 나오죠. 함정이 많습니다. 중개사법은. 자, 그래서 중개사 먼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이다. 자, 중개법인은 상가 건물과 주택에 있어서만 임대 관리, 관리 대행업과 또는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지, 공장 재단에 대한 상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중개 의뢰인의 손님의 의뢰에 의해서 도배 등 이사업체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도배와 이사업체를 소개하지 직접 도배업과 이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사와 도배 업체를 소개, 알선만 가능합니다. 직접 용역업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몸으로 때우는 용역업이죠. 직접 용역업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누가? 중개법인일 때. 하지만 1층 개업 공인중개사는 도배도 같이 해도 돼요. 아니, 도배업자가, 천물업자가 부동산 사무실 하나 차린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도배 이사업체 직접 해도 됩니다. 용역업을 해도 돼요. 누구만 하면 안 된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도배나 이사업체, 용역업을 직접 하면 안 되고 소개, 알선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문이 반드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이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쉬운 문장이죠.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중개업 외에 상가 건물과 주택만 임대 관리업 등 관리 대행업과 그 다음에 분양 대행업을 하는 겁니다. 상가와 주택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상대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밖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알선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중개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업 제한이죠. 이 업무만 하지 다른 업무는 못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하 개업 공인중개사,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1층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법인엔 개업 공인중개사를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중개법인도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에서는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외합니다. 자,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든 공매든 권리 분석 자체도 안 되고 취득의 알선도 하면 안 됩니다.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신청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항에서는 부칙 6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자, 그러면 중개법인과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매 대상에서 권리 분석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 경공매 대상 물건에 한해서 입찰 신청 대리는 부칙 6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경매 하나입니다. 공매는 법원에 등록한다고 하면 틀려요. 법원에 등록해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경매죠, 경매. 공매는요, 온비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란가 지자체장이 개별적으로 행정재산을 폐기 처분해서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을 공매라 그런다. 공매. 공매는 굳이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무조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매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등록을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것은 무슨 업무에 해당한다? 경매예요, 경매. 경매 대상 부동산에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관할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사무소 관할 그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원장에게 등록 신청을 합니다. 경매 대상 매수 신청 대리는 자기 사람 주소지 관할로 하면 안 돼요. 나가 서울에 살아도 저 경기도에서 부동산 사무실 하면 경기도 관할 수원 지방법원에다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 대상 매수 신청 대리죠. 자, 경매 대상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공매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 경공매는 부친 6조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 대상 매수 신청 대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매 대상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에 등록을 하는데 중개법인 플러스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도 해당합니다. 자, 공매 대상 매수 신청 대리는 공매는 지자체가 파는 거죠. 자, 공매의 권리분석 취득활성 매수 대리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공매 대상일 때는 굳이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경매인지 공매인지 이것도 눈으로 한번 구별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법인의 겸업이 가능한 거 법인이죠. 주로 조문에 지금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중개법인만 겸업을 제한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야, 중개법인이 겸업이 가능한 거. 자, 임대 관리와 관리 대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물건에 한해서 자, 상가 건물, 상가 건축물과 주택에 한합니다. 상가 건축물과 주택에 한해서 관리 대응업과 임대 관리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응업도 가능하죠. 분양 대응업도 어떤 건물에 한해서 상가 건축물과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업 알선입니다. 소개 알선 해야지 용역을 직접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죠. 중개 의뢰인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중개대 임대하는 거 이것은 가능하죠. 한쪽에 유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쌍방 대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겠죠. 상가 건물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겁니다. 자, 경업에 제한되지 않는 이 경업이 가능한 것은 자, 법정 중개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죠. 자, 주택을 중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유롭게 수수료 약정을 해서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대행이든 자, 소개업 알선업이든 관리 대행업이든 자, 경업이 가능한 업종은 자, 중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도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초과해서 받아도 합법적이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중개법인이 경업이 불가능한 거, 자, 임대업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안 돼요. 개발과 투자 상담을 해야죠. 자, 개발 투자를 상담하는 거지 개발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중개법인이.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금융의 알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인데,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중개법인이 중개하는 거,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에 금융의 알선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중에 금융의 알선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그 다음에 용역업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이사 도배업체 소개를 해야지 직접 운영하면 안 돼요. 공매 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동산은 중개업의 범위가 아니죠.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하면 안 됩니다. 공매, 경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이지 동산은 아니에요. 동산은 자, 공매, 경매에 대한 동산은 안 됩니다. 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입찰 대리 신청이지 부동산이죠. 자,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 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험,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1층 자,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폭넓게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역 산림조합은 임야, 임목 외에 자, 중개 대상물은 일단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지역 산림조합, 산림에 관련되는 중개만 해야 돼요. 이건 특별히 지역 산림조합은 그 법에 해당되는 업무만 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 대상은 중개할 수 없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대한 용역, 도배업, 이사업도 가능합니다. 자, 중개법인은 소개만 가능한데 일반 1층 개업 공인중개사는 용역업을 직접 행사해도 돼요. 도배업 하면서 사무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도배업, 이사업도 직접 가능하다. 주택, 상가 건축물, 토지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자,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하는데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토지도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농지도 분양 대행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중개법인인지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이걸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옛날 할아버지들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합격 못했지만 등록을 받은 사람들을 합법적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아닌 시험은 합격하지 않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이 가능한 자, 부칙 6조에 의한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든 공매든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공매는 절대 참여 안 됩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입찰 대리 신청 무조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 공매 매수신청 입찰 대리 신청 권리분석 절대 안 된다. 누구?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야 됩니다.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권리분석,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할 수 없다로 가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자, 부칙 6조인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 시험 합격했던 사람을 직원으로 선택하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부칙 6조에 의한 중개인이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광역시의 업무 범위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물건을 중개할 수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로 중개 대상물의 중개가 제한이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못합니다. 권리분석 못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것은 전부 경험을 다 할 수 있는데 뭔만 할 수 없다? 경공매 대상 권리분석,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걸 위반시 행정처분이죠. 자, 경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업무정지도 가능합니다. 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개업공인중개사에 한다? 중개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 한다. 중개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상가 건물과 주택의 임대관리업과 자, 분양 대응업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상가와 주택이 아닌 주택용지라든가 일반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농업용지 이런 거 임대관리 분양 대응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및 거래,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지 공장재단, 준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을 알선하면 안 돼요. 금융 알선업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알선만 가능해요. 중개법인일 때는. 나머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용역업을 제공해도 됩니다. 중개법인 때문에 소개 알선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은 일반 회사, 일반 법인은 가능한데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을 할 수 없다로 가야 돼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경공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대리 권리분서, 그다음에 경매 신청 대리, 자, 권리분서 입찰 참여,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지 부친 6조는 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업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 정지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경업 제한 의무를 공부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